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신혼을 맞이한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희 남편도 30대 직장인이에요. 신혼부부가 벌써부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친정엄마한테 아파트 한 채 증여받아서 살고 있어서 돈 문제도 없고 남편도 저한테 잘해주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생활이었죠.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안 시키시는 그냥 무난한 시어머니셨어요. 딱히 잘해주는 것도 그렇다고 못해주는 것도 없는 딱 중간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저를 1순위로 여긴 사건이 하나 생긴 건데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고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고모가 어머님한테 또 돈을 빌렸나 봐요.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예, 너는 가족끼리 돈 좀 빌릴 수 있지. 네가 감히 나한테 얼른 갚아라 재촉을 하니? 너! 내가 우스워? 내가 가족이라고 그동안 챙겨준 건 기억도 안 나?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기 전에 너부터 갚아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부터 갚으라고. 시고모가 시모 우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고 하던데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소문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아찔했죠. 역시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당하셨는지 잔뜩 기죽어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시고모한테 잡혀 살았단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시모가 그 자리에서 반박조차 못하니 시고모가 흥분해서 선 넘는 발언을 하셨어요. 니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고작 몇 푼 가지고 이러는 거냐? 네 며느리가 왔으니까 다 폭로해야겠다. 네 시엠이 아주 인정머리 없고 못 배운 것이라고.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은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이 상황은 시모랑 시고모를 아예 모르는 남이 봐도 어이없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고모에게 일단 진정하시라며 맞받아쳤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돈을 빌리셨고요.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대체 얼마를 빌리셨길래 그래요? 돈 문제는 가족끼리도 예민한 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마음 상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보시려고요?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빌리셨더라고요. 금액이 또 적었음 어머님이 이렇게 재촉 안 하셨겠죠. 어머님도 요즘 힘드시대요. 오죽했으면 지금 달라고 했겠어요. 시고모를 잘 타이르며 가족끼리 말이 너무 심했다고 부드럽게 지적했죠.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며 시고모에게 사이다 날린 거였어요. 시고모도 할 말이 없었는지 뚱한 표정으로 있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얼굴 보자마자 돈 얘기를 꺼내니까 그렇지.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몰라? 갑자기 화내면서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고 돈 좀 그만 빼앗아 가라고 하는데 어째? 저는 시고모에게 아이고 그러셨냐, 많이 놀라셨나 보네 이렇게만 말하고 넘겨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시고모 마음도 풀렸는지 툴툴거리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셨어요. 진정이 되니 시고모가 같이 있기 민망했는지 바쁜 척 시댁을 빠져나가셨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밥 먹고 가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시모랑 단둘이 밥 먹는 것도 처음이었죠. 저를 위해 소고기도 꺼내서 구워주시더라고요. 소고기 얻어먹으면서 시어머니랑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중에서 이런 말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관심이 없었어. 다른 집 며느리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조차 안 했거든. 오늘 너를 다시 보게 됐다. 네가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고 나서줄 줄 몰랐네.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 그동안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어서. 무뚝뚝하고 무심한 줄 알았던 어머님이 바뀌신 거예요. 말의 힘이 무섭긴 한가 봐요. 무심코 꺼낸 말이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그날이 시모가 저를 챙기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 절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여행을 가셨다고 들었는데 하루 뒤에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뭔가 확인해보니 시모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꽃사진과 산사진, 바다사진까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보내주셨죠. 사진만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이런 말씀도 보내놓으셨어요. 여기 정말 예쁘고 볼만한 데가 많더라. 다음에 며느리 너랑 가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사진이 너무 예쁘다며 부럽다, 저도 가고 싶다는 답장을 보내놨어요. 이러다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애정 표현이 짙어지고 있었죠. 2박 3일간의 여행을 끝내고 저희 집까지 들리셨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신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는데요. 어머, 어머님 차 타고 돌아다니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집에 가서 쉬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선물을 내미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이라면서 제 생각이 나서 사오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감동받고 말았죠. 시어머니 사랑을 받게 되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까지 편해지더군요. 남편이랑 제가 싸운 날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어머님 계신 자리에서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번에 은행일 봐달라고 했잖아. 중요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또 까먹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은행일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남편은 부탁했었다고 끝까지 우기니까 짜증이 났어요. 시모 앞이라서 티도 내지 못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하는 얘기를 쭉 듣더니 불쑥 끼어드셨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문자로 한 번 더 얘기해주거나 전화로 얘기해주면 되지. 며느리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왜 우기니? 내 앞에서 화낼 정도로 급한 일이었으면 반차나 연차 내고 네가 해결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시어머니께서 잘 들어보고 제가 그리 잘못한 일이 아니니 제 편을 들어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부싸움 할 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이 깨갱해서는 저한테 이리 사과했죠. 알겠어. 앞으로 안 그럴게. 나도 갑자기 욱해서 뭐라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남편한테 사과를 받으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친딸 같은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평소 같았음 시끄럽다고 하거나 무시하셨을 텐데. 저야 뭐 딱 한 번 시모 눈 안에 들어서 편했죠. 근데 이런 어머님이 점점 변해갔어요. 시어머니가 변한 이유는 바로 동서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동서가 저한테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하면서부터 생겼어요. 그동안 동서한테 당한 게 있어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전화가 왔으니 받았는데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얼마 전에 출산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병원도 퇴원하고 산후조리도 마쳤는데 왜 안 오세요? 형님만 안 오신 거 알아요? 저 기다렸는데 섭섭해요. 동서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바쁜 척했던 건데 기어코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가증스러운 거 다 보인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떻게 모든 식구들이 저랑 맞겠어요. 싫어도 싫은 티 안 내면서 좋게 지내보려고 해야죠. 그래서 화난 목소리로 동서에게 말해줬어요. 아,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마침 일도 수습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가볼까요? 동서가 잘 됐다며 시어머니도 오시니 주말에 오래요. 어머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말이 달라지죠? 든든한 지원군을 안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주말이 돼서 동서 아기를 보러 갔는데요. 저 그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조카는 사지 멀쩡하고 순둥한 게 아무 걱정 없어 보였지만 동서가 문제였던 거죠. 동서 입에서 예정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예정이라는 이름은 남편과 제가 미리 지어둔 애 이름이에요. 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예와 남편의 마지막 글자인 정을 합쳐놓은 거였어요. 연애할 때부터 지어놓은 건데 동서가 그 이름이랑 똑같이 지었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래도 애 이름인데 동서가 그걸 따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요. 동서는 따라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동서가 틈만 나면 절 따라했기 때문인데요. 옷차림부터 말투, 행동까지 따라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죠. 원래 동서가 저보다 임신을 빨리 해서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주로 있었는데 제가 원피스를 입고 오니까 의식됐는지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차려입는 거예요. 혹시 몰라 그 다음 시댁 식구들 뵐 때는 추리닝 차림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서를 보러 가니 추리닝 차림인 거예요. 기분 탓이라 생각했는데 동서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형님, 오늘 입고 온 옷 되게 예뻐요. 혹시 어디에서 사신 거예요? 어색하게 웃으며 동서 옷도 예쁘다고 말해주곤 어디서 산 거냐고 똑같이 되물어봤죠.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기 싫어서 그리 대꾸한 건데 동서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사셨는지 알려주기 싫으세요? 왜 자꾸 제 질문 피하세요? 동서 그것이 진짜 교묘한 게 집안에 어른들 안 계실 때는 말투가 달라져요. 얼른 알려달라며 압박을 하며 재촉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쳐서 어디서 샀는지 말해줬는데요. 순순히 말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경고도 함께 하긴 했어요. 어디서 샀는지 내가 말해줘야 하는 거였어? 동서, 말투가 왜 그래? 누가 보면 싸우자는 줄 알겠어. 알려주면 똑같은 걸로 사 입으려고? 웬만하면 나랑 똑같은 거 사지 마. 누가 보면 따라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서는 제 경고를 싸그리 무시했어요. 그 후로 제가 뭘 입을 때마다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예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이제 어르신들도 알아보실 정도였어요. 시고모님이 저랑 동서를 보고선 이러셨거든요. 둘이 옷이 똑같네? 일부러 맞춰 입은 거야? 그런데 동서가 시고모한테 이리 대답하는 거 있죠? 형님이 제 옷이 예쁘다고 하시면서 어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귀엽게 따라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한테 엿을 먹였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확 굳는데 동서는 저를 보며 히히 웃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애기 이름까지 따라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애기 이름도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모였을 때 잠깐 이야기한 게 전부였는데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한테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봤는데 딸이면 예정이, 아들이면 재정이로 짓기로 했어요. 동서가 그새를 놓치지 않고 훔쳐듣더니 따라한 거예요. 예정이가 흔한 이름도 아니라서 절대 착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애기 보고 예정이라고 부르는 동서한테 이리 물어봤습니다. 동서, 내가 우리 애기들 이름 예정이랑 재정이로 짓기로 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 그런데 우리 애들 이름이랑 똑같네. 이때 동서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대답했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형님이 그런 말 한 줄도 몰랐네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 저번에 옷도 그렇고 형님이랑 제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런데 형님은 아직 임신도 안 하셨는데 애기 이름 가지고 그러는 건 좀 그래요? 동서가 비꼬면서 말하는데 시모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실 줄 몰랐는데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며느리 제가 좀 예민해. 네가 좀 이해해라. 애기 이름에 침 발라둔 것도 아니고 형님 동서지간에 왜 그러니?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동서랑 같이 낄낄대면서 웃는 거예요. 동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어머님을 제대로 구워 삶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친구 얘기를 하며 일부러 꼽을 줬어요. 어머님,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이해해줘. 예전에 날 시기하던 친구가 있어서 좀 신경이 쓰였나 봐. 걔가 내 남친을 넘보다가 선을 넘은 거 있지? 난 그 남친이랑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끝까지 질투하더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너무 불쌍하더라. 내가 그런 애들에게 왜 화가 나겠어? 안쓰러워서 더 챙겨줬었지. 제가 이랬더니 동서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뭐라 하길래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뭐가? 나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동서 얘기도 아니고 친구 얘긴데 왜 그래? 나는 내 얘기도 못하나? 동서, 갑자기 이상해졌네? 예민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동서인 것 같다? 무슨 일 있었어? 동서가 씩씩대면서 뭐라 반박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눈치 빠른 남편이 한마디 거들어준 거죠. 그래, 친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뭔데요?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나도 좀 알자. 장난식으로 말하면서 시모와 동서가 있듯이 우리 둘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죠. 결국 제 말발에서 진 동서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전 그런 동서에게 확실하게 말해놨는데요. 동서, 농담이잖아. 웃어. 동서는 그동안 나 장난으로 따라한 거 아니었어? 설마 진심으로 내가 되고 싶었던 거야? 동서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날 동서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동서가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안 나오길래 집으로 왔어요. 동서가 뭐가 아팠겠어요? 제가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와서 기분이 상했나 보죠. 동서는 그런 꼴을 당해놓고 수그릴 생각이 없나 봐요. 바로 다음 날에 동서가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 첫째 애기 이름 안 바꿀 거고요.
나중에 둘째 낳으면 재정이라고 지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동서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동서, 도대체 왜 그래? 우리 계속 이럴 게 아니라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퇴근하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 동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소리치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마치 제가 가소롭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퇴근 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동서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게 됐는데요. 동서가 모유 수유도 다 끝났다고 했고 술을 워낙 좋아했으니 제가 다니는 좋은 술집을 소개해줬어요. 이런 제 노력에도 동서가 술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형님인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려고 먼저 물어봤죠. 서운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풀어버려야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나 따라하는 인간이니 제가 나서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줬는데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술 마시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조용히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들이키고 있었죠. 결국 동서가 잔뜩 취해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댔어요. 형님, 이제 끝장났어요. 어머님이 4억 주셔서 형님도 끝이라고요. 나 결혼할 때부터 무시하셨죠? 형님보다 별로인 대학 나오고 직장도 별 볼 일 없다며 무시하셨잖아요. 저는 동서를 무시한 적 없어요. 무시한 사람은 오히려 시무랑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저한테 불똥이 튄 거예요. 동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제가 나온 대학과 직장이 부러웠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형님은 저랑 다르게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 다니시니까 이러시는 거죠? 저 형님 때문에 맨날 비교당해요. 어머님도 매일 형님 얘기만 하시고 형님 반만 닮아보래요. 노력했는데도 자꾸 그러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데요? 이 정도로 끝났으면 귀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뒤에 동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따라해도 형님이 될 수 없으니 아예 깔아뭉개려고요. 형님이 없어지면 더 이상 비교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절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나라까지 떨어뜨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죠? 누가 들으면 큰일 날 말을 낄낄거리면서 말하니까 역겹더라고요. 동서가 이런 사람이라 대놓고 저를 따라해놓고 제가 따라한 거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였어요. 따라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저를 두고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건데요. 전 이렇게 동서가 횡설수설거리며 말하는 걸 듣고 동서의 옹졸한 본성을 파악해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동정심마저 없어지고 만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 그닥 놀라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시모가 줬다는 4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을 끊어내며 물어봤는데요. 어머님한테서 4억이 어디서 난 건데? 동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깔아뭉개든 간에 내 알 바 아니거든? 어머님한테서 갑자기 4억이 어디서 난 건지부터 얘기해봐. 전 이때부터 화가 단전에서부터 점점 끓어오르며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동서가 이런 대답을 꺼내는 거 있죠. 시댁 팔아서 주셨어요. 어차피 형님 집 가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형님이 꼼짝도 못할 거래요. 다른 것도 아닌 시댁을 팔아서 줬다니.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시모가 동서랑 편먹고 절 갈라치기 하다가 기어이 이런 사달을 냈구나 싶었어요. 이것들이 저를 호구로 보는 것 같길래 제가 식탁을 탁 치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으로 오냐고. 그 4억 동서 안 주면 되잖아. 그 돈으로 이사를 가든지 나를 주든지 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보자 하니까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하네? 내가 이혼하고 시댁에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내려고 하면 어쩌려고? 나 몇십 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일이 나오니 동서 표정이 서서히 굳더라고요. 겁먹은 얼굴로 말을 더듬으면서 제게 물었어요.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갑자기 무슨 친구냐고요? 앞서 말했던 동서처럼 절 헐뜯으려고 했던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물어보며 제가 동서의 미래를 예언해 준 거죠. 그 친구가 집요하게 내 남편을 꼬시려고 하고 날 이상한 사람 만들었거든? 바로 누구처럼. 이간질해서 날 외톨이로 만들더니 헛소문까지 퍼뜨렸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날 더러운 여자로 소문낸 그 친구를 모욕죄랑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서 돈 뜯어냈지. 동서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동서는 웃으면서 공갈하는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긴 그동안 온순하게 웃으면서 넘기고 나름 지혜롭게 꿰써서 골려줬으니까요. 놀랄 법도 하죠. 이번엔 제가 눈깔이 획 돌아서 윽박지르며 동서한테 이래줬거든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내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허튼 짓 하지 말고 예의 차리고 있으라고.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술이 확 깼는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어색하게 웃으면서 술집에서 나갈 구실을 만들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각자 집으로 가요. 제가 계산할게요.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면서 진짜로 계산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이제 안 따라할게요. 형님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안 그럴 거고 어머님이 주신 4억도 돌려드릴게요. 사실 어머님이 다른 시댁 식구들 말고 굳이 저한테 4억 주신 이유가 동서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해내려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파악했나 봐요. 드디어 진실을 술술술 불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시모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동서가 정신 차렸으니 이제 누구 차례겠어요? 저한테 잘해주시다가 변한 시어머니 본성을 밝혀낼 차례가 온 거죠. 시모를 참교육시켜줄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모처럼 주말을 즐기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아버님이 이러셨어요. 모처럼 친구들끼리 여행을 왔는데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팔고 너네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 무슨 말 들은 거 있니?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들은 게 없다고 했죠. 일단 어머님께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 따지니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시댁집 팔았으니까 좀 살자.
우리 그이 곧 돌아올 테니까 얼른 정리해라. 여독으로 피곤해할 테니 그 전에 얼른 이삿짐 정리하자. 누가 보면 이 집이 시어머니 집인 줄 알겠어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하숙인인 것처럼 구니까 얼척 없었죠. 왜 갑자기 이사 오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시모가 호통을 치며 대꾸했어요. 왜긴 왜야. 별뜻 없이 혼자 살기 외로워서 왔다. 시엠이랑 살기 싫어서 그리 묻는 거지. 어차피 큰 어려움 없이 얻은 집이면서 왜 그러니? 사부인이 주신 아파트인데 네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한 가족이면 같이 쓸 줄도 알아야지. 시모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시댁집 한 4억을 동서년 줬다면서요? 그 돈으로 이사 가시지. 갑자기 뭐 하시는 짓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고 도와드릴 거예요. 이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시모가 어떤 사람인데 제 말을 듣고 바로 진실을 말했겠어요? 바로 저를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저씨, 원래 여기 있던 소파 그냥 버리세요. 아저씨가 가져온 소파가 더 비싼 거니까 그거 두시라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시모의 지시를 따르려고 할 때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아챈 뒤에 전부 다 밝혀버렸죠. 아버님 몰래 바람 피셨다면서요. 그것도 수영 선생님이랑. 어머님이 처음엔 멍하니 저를 보고만 있더니 얼굴이 확 벌개지더라고요. 몇 초 뒤에는 제 앞에서 펄쩍 뛰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나 바람핀 적 없어. 손주 삼았으면 좋겠을 정도로 잘생긴 수영 선생님이 있길래 잘해준 것뿐이야. 거기 아줌마들 선생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다 선물 사주고 그래. 도대체 어떤 예쁨을 받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시모가 거짓말을 하길래 오목조목 따져봤어요. 선물만 사준 게 아니라 따로 밥 먹자고 추근덕댔다면서요. 만취에서는 정기적으로 돈 줄 테니 만나달라고 해놓고 기억 못하세요? 동서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수영을 다니는데 거기 수영쌤이 새로 들어왔나 봐요. 수영장 아줌마들끼리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돈을 모아서 수영쌤한테 선물을 해줬나 보죠. 어머님도 처음에는 특별한 날에만 돈을 냈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아줌마들을 부추겨서 수영 선생이랑 회식을 하자고 했대요. 회식 날 수영 선생은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홀딱 반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해요. 결국 회식만 한 게 아니라 수영 선생과 단둘이 술까지 마셨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께는 같이 수영하는 아줌마들끼리 한잔 한다고 해놓고 수영 선생과 단둘이 만나왔던 거죠. 어느 날은 결국 술에 취해 금전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랑 정기적으로 만나보실래요? 선생님 나이 때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원하는 금액대라도 있으세요? 선생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계속 만나왔던 이유는 별거 없었다고 해요. 생활고 때문이었죠. 어머니 또래의 여성이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잘 챙겨주니까 그닥 경계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그런 경우는 드무니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선생이 그 제안을 받고 충격받았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시모와 다시 마주치는 게 많이 불편했는지 수영장까지 그만뒀다고 해요.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난 거죠. 하필이면 시모랑 동서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한테 예쁨 받으려고 그 수영장에 따라다니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동서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은 수업을 받다가 이제는 다른 시간대 수업을 받게 돼서 시모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동서와 우연히 만난 수영장 터줏대감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문 들었어? 예정이 엄마 시어머니 수영쌤 꼬시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수영쌤 그만뒀대. 지금 수영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 쫙 퍼졌어. 이렇게 동서가 시모의 추악한 면모를 알게 된 거죠. 그걸 동서가 시모한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이가 알면 안 된다. 너 저번에 이사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이 집 팔아서 돈 대줄게. 그러니까 제발 비밀 좀 지켜주라. 응? 시부가 알까 두려웠던 시모가 입막음을 하려고 시댁 팔아서 4억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시댁이 또 시모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시댁 파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귀도 얇고 사람이 좀 맹한 구석이 있어서 재산 관리를 못했거든요. 시모가 대신 재산 관리를 해주려고 시모 명의로 돌려놓은 건데 아버님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파렴치한 거래를 해놓고 살 곳이 없으니 만만한 제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한 짓을 보세요. 제가 만만한 여자겠어요? 예의 차리며 잘해줬더니 시모가 절 우습게 보는 것 같길래 대놓고 공갈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모르시죠? 지금 말씀드릴까요? 저는 동서처럼 비밀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런 건 며느리로서 시댁을 위해서 공개해야죠. 제가 이랬더니 시모가 바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한테 들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조잘댔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 그이가 알면 바로 이혼당하니까 제발 좀 숨겨주라. 이제 뉘우치고 있으니 한 번만 봐줘.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나 이혼당하면 우리 집안은 누가 돌봐. 나중엔 네 손해일 거야. 네 일만 많아지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면서 사정하길래 코웃음 쳐졌죠.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묻길래 말씀드렸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사고 치셨으니까 얼른 오셔야 해요. 이건 이혼감이나 다름없으니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님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전화 한 통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얼른 문을 열어드리니 아버님이 성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진짜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여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또 뭐고? 갑자기 시댁 팔아서 며느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건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며느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보고 와보라고 했겠어? 아버님이 아무래도 제가 이사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예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의 실체를 말해줬죠. 수영 선생을 꼬시려다가 동서한테 딱 걸려서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집을 판 사실을요. 시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 멱살을 잡았어요. 집이 떠나가라 날뛰며 발악을 해댄 건데요. 이번엔 수영 선생이야?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 이것도 병이야, 병!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무가 수영 선생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시무가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임신을 해서 시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부는 시무랑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술을 마시다 취해서 골아떨어진 적만 있었는데 그날 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시부가 그날 실수를 했던 것 같아 시무와 결혼식을 급히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애는 다른 남자애였던 거죠. 그것도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요.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점점 커져갈수록 부성애가 생기셨거든요. 부풀어 오르는 배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애 태어나면 누굴 닮았을까? 첫째는 대부분 아버지 닮았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나를 많이 닮았겠지? 시모가 아버님이 하는 말을 듣고 미래가 걱정됐나 봐요. 태어난 애가 시아버지를 아예 닮지 않아 의심을 받으면 어쩌나 불안해한 것 같아요. 결국 시름시름 앓던 시모가 나중에 다 말해버렸다고 해요. 사실 우리 애 다른 사람 애야. 사실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거든. 원래 가정을 버릴 수 없다며 나를 무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라면 다른 애라도 받아줄 것 같아서 찾아왔거든. 거짓말해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데 시아버지가 화나면서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아버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시할머니였던 분이 많이 생각나셨나 봐요. 아버님도 상간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속인 건 속인 거잖아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시부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이혼하고 싶다고 했대요. 하지만 시모가 잘못했다며 앞으로 당신만 보겠다고 비는 바람에 시부가 눈 감아줬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결혼도 했고 애도 생겼으니 참고 산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시부가 귀도 얇고 성정도 많이 착하세요. 그래서 시모의 말에도 그냥 넘어가서 산 것 같아요. 시부가 당한 거죠 뭐. 시어머니는 시부처럼 좋은 남자가 용서해줬으면 반성할 법도 하잖아요. 몇십 년 지나고 나이가 지긋해졌는데도 또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결국 시부가 이런 말을 쏟아내며 시모를 의심했어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건데 사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나 몰래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다녔던 거지? 그래, 됐다. 난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시부가 이번엔 마음을 굳혔다며 이혼 서류를 떼려가자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시부 다리에 딱 달라붙어 사정했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길래 마음 약한 시아버지가 또 흔들릴까봐 제가 막아섰는데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었으니 시모를 한번 놀려대봤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 일만 알고 있겠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들은 말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동서랑 이런 짓 하신 것도 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말 웃기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어머님은 또 동서한테 잡아먹힌 꼴이에요. 다들 놀아나신 거라고요. 이 말만 했는데 시모가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시부 눈치를 보더니 제발 말하지 말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물론 저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 골려주려고 한번 떠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시모에게 뒤늦게 진실을 말해주긴 했어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 아는 거 없어요. 동서한테 들은 거라서 더 이상 아는 것도 없다니까요?
확실하게 말해줬는데도 시모가 벌벌 떠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런 방법으로 아버님의 용서를 받아냈나 봐요. 질리도록 제게 매달리며 하소연하더라고요. 며느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 아는 거 많잖니? 넌 똑똑한 애라서 다 알아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이 좋았잖니? 내가 잘해줬던 거 기억나지 않아?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아버님 얼굴이 점점 썩어갔죠. 시부가 얼척없는 얼굴로 내려다보는데도 어머님은 저만 바라봤어요. 제발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라며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알고 있니? 김씨 아저씨가 말해줬어? 그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씨 아저씨 말이야. 아니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 노가다꾼? 설마 노인정 사람들이 찾아온 거니? 시어머니가 발악을 해대며 지무덤 지갑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부가 시모를 문 밖으로 내쫓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파렴치한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 이러겠어. 걸릴 만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서 미쳐버리겠지? 이래놓고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 우리 며느리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시부가 시모를 문 밖으로 밀어내자 뻘쭘하게 서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도 주춤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귀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시모한테 이러고 있었죠. 아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전 일단 이삿짐 갖고 왔으니까 잔금 주세요. 나중에 준다는 말 못 믿겠으니까 지금 주시라고요. 시모는 엉엉 울고 있지. 이삿짐 센터 직원은 잔금 치러달라고 하고 있지.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시모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 결국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이러다 공무집행죄로 체포하겠다 소란을 피우더니 조용해졌어요. 시모가 잔금을 치렀는지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며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시모가 돈이 왜 없겠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 지갑에서 한 푼이라도 없애려면 아직 멀었죠. 아버님이랑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내셔야 하니까요. 그 뒤로 어머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시부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후에 시어머니는 거금의 위자료를 내게 되셨고요. 그 후로 시모가 살 곳이 없다며 동서를 찾아갔나 봐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소동에 동서가 없어서 그런지 시모가 연기를 하셨대요. 동서가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니 시모가 이랬다는 거 있죠. 지금 부부싸움을 하게 돼서 집을 나왔거든. 며칠만 좀 묵을 수 있겠니? 하룻밤이라도 괜찮아. 그것도 어려우면 돈이라도 빌려다오. 하지만 싸가지 없는 동서가 시모를 받아줬겠어요? 동서도 집 필요할 때만 시모 찾아가고 잘해준 거죠. 시모가 시댁에서 팽당했는데 동서가 시모를 챙겨줄 리가 없었어요. 저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뽀르르 와서 시모가 한 행동을 하나씩 알려줬거든요. 아니 형님, 제가 저희 집에 자는 것도 안 되고 돈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나 형님이나 똑같대요. 인성이 글러 먹었대요. 그것도 모자라 위자료를 내서 한 푼도 없다며 저한테 준 4억 돌려달래요. 제가
아버님한테 돌려드렸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돈이래요. 어이없지 않아요? 그거 아버님이 모은 돈이랑 대출금으로 산 거고 아버님이 엄한데 돈 날리실까봐 명의만 어머니 명의로 한 건데 왜 자기 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대출금도 아버님이 다 갚았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불쌍한 척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래요. 아버님한테 이혼당했다면서 같이 좀 살자고 하길래 형님 무서워서 안 된다고 했어요. 동서가 하는 말이 마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것 같아 우스웠어요. 동서 본능 자체가 참 주관 없고 박쥐 같은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동서가 원하는 대로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고 앞으로 시모가 오면 잘 쳐내라고 했어요. 결국 시모는 동서 쪽을 포기하고 남편한테 몰래 접근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갑자기 제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 있지? 돈 좀 주래. 아무리 자기가 미워도 키워준 은혜가 있지 않냐고 따지는데 어이가 없더라. 남편은 사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애매한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시모가 시부 몰래 남자들과 전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하는데요. 시부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대나 시부가 늦게 들어온 날을 노려 맨날 남자들한테 전화했대요. 그냥 통화만 한 게 아니라 콧소리를 내며 민망한 말을 해대며 하하호호 했던 거였죠. 직접 만나서 뭘 한 것도 아니라서 뭐라 하지도 못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이런 시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찾아오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뒤늦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못 믿겠어. 아버지 몰래 남자들이랑 전화하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어려서 기억 못할 줄 알았지. 사실 나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 못했던 거야. 이혼하면 다들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게 무섭더라고. 남편의 고백을 들은 시모가 뭐라 했을 것 같으신가요? 시모가 털썩 주저앉더니 흐느끼면서 이랬대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네 아버지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랬어. 그래, 그의 말이 맞아. 난 병에 걸린 거야. 아주 지독한 병에 걸린 것 같다. 시모도 이런 자기가 괴롭다며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길래 남편이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 뭘 어떡하긴 뭘 어떡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뜰 때까지 뉘우치면서 살아도 부족해. 엄마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런 식으로 가정을 망칠 거야. 누굴 만나든 좋은 가정은 못 꾸릴 테니까 괜한 사람 피해줄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 늘 시모 편만 들던 남편이 그러니 시모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나 봐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대요. 네가 다른 놈 자식일까봐 그래? 첫째만 씨 다른 자식이었지 너는 내 맞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고 아버지 좀 설득해줘. 응? 시모는 남편이 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나 봐요. 남편이 시모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또 파리처럼 싹싹 빌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모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남편이 생각했다고 하죠. 드디어 시모의 행각들이 발각되고
죗값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이후로 시모와 관련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돈이 없다는 말이 진짜면 아무래도 길바닥에 나앉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우리 가족도 아니니 신경 쓰지 않고 제 인생 즐기고 있어요. 유일하게 눈엣 가시였던 시댁 식구들이 변하거나 사라졌으니 스트레스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랑도 완전히 거리두기 하면서 살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도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시부는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를 다 모아놓고 미리 재산 분할한다고 하셨죠.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4억이 돌아왔는데 허투루 둘 수 없다. 정 많고 귀 얇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돈만 날릴 것 같으니 미리 상속해야겠더라. 이런 건 정신 말짱할 때 해야지 언제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억을 각각 1억 5천씩 우리에게 주셨어요. 4억 중 1억은 시부가 지방에서 지내고 있는 방 한 개 딸린 빌라 전세로 들어갔고요. 시모 때문에 좋은 집도 날리고 이게 무슨 봉변이겠어요. 저보다 시부가 더 속상할 테니 그 후로 시부를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드리고 있어요. 반찬도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장을 봐선 신선한 재료로 밥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남편도 제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시부는 그 이후로부터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주니 행복한 기분만 들곤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시모를 만나고 나니 결혼할 땐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늙어서까지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자문해봐야 하는 거죠. 이외의 다른 모든 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시모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1차원적이면서도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이니 큰 코 다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찾아온다면 부디 피하시길 바랄게요.